근데 술은 적당히 먹으면서 사회생활 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교류할 때 어른이 됐을 때는 그런 것도 가끔은 필요한데 진짜 담배는 아무짝에 도움이 안 돼요. 다음 중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 값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것을 이게 무슨 관계죠? 네, 정비례 관계란 걸 길게 풀어서 정의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중 정비례를 찾으라는 얘기는 관계식이 두 종류 중에 하나죠. y는 숫자 곱하기 x 이런 꼴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x분의 y는 숫자이거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1번은 맞겠고요. 2번은 아니겠고요. 3번은 아니겠고요. 4번도 아니겠고, 네, 5번이 맞겠고. 1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자, 2번은 그냥 해도 될 것 같죠? 정비례 관계 중 1, 4와 3, 4분면을 지나는 것. 정비례 관계에서 1, 4와 3, 4를 지나려면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라고 그러죠? x의 개수가 양이 돼야 되나요? 음이 돼야 되나요? 양이 돼야 됩니다. 그럼 1번은 아니겠고요. 2번은 맞겠고요. 3번은 아니겠고요. 4번은 아니겠고 5번은 맞습니다. 그렇지? 정답은 2번과 5번이 정답이다. 자, 그 밑에 있는 3번 다음 중 반비례인 것을 구하시오. 1번 두 수의 곱은 14이다. 두 수의 곱은 14이다. 반비례 맞나요? 자, 반비례가 성립을 하려면 식 자체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되죠. y는 x분의 숫자 이런 꼴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xy는 숫자 이런 꼴일 때 반비례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xy가 일정한 숫자를 갖기 때문에 이건 반비례가 맞겠죠. 2번 한 봉지에 80g인 x봉지의 무게 y 이건 예를 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봉지에 80g짜리가 한 봉지 있어요. 그럼 그 한 봉지 무게는 얼마죠? 80이겠죠? 근데 한 봉지에 80g짜리가 두 봉지 있습니다. 그럼 그 한 봉지 무게는 얼마예요? 40g이 되겠죠? 맞나요? 이해 안 돼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2번. 선생님 말을 잘못 읽었네요. 한 봉지에 이렇게 봉지가 하나 있고 이 과자의 무게가 80g이에요. 근데 그 봉지가 이 과자가 한 개가 있으면 실제로는 80 곱하기 1 그래서 80g이 될 테고 그 한 봉지짜리가 두 개가 있으면 80하고 80하고 두 개 봉지를 덧셈했다는 얘기죠. 총 무게는 80 곱하기 2 세 봉지가 있으면 80 곱하기 3 이러다가 저게 만약 x봉지가 있으면 80 곱하기 x 이게 과자의 무게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y는 80x 무슨 비례죠? 네, 이건 정비례입니다. 2번은 답이 아니고요. 넓이가 20인 평행사변형의 밑변 길이 x 높이 y 평행사변 하나를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밑변 길이 여기를 밑변으로 합시다. x 높이는 그 밑변에서 바라보는 꼭점에서 그 밑변까지 수직의 길이 이게 이제 높이죠. 그 높이를 y라 불렀어요. 그럼 평행사변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므로 그 넓이 값은 20이다. xy는 일정한 숫자를 갖죠. 네, 이것도 반비례가 맞습니다. x분 동안 식의 분침이 회전하는 각도 y. 자, 요즘 시계 문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 여기 뭐 짤막한 내용이니까 x분 동안 식의 분침이 회전하는 각도예요. 혹시 여러분 회전각도 알고 있나요?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없군요. 네. 어차피 이제 분만 따지면 되니까 이렇게 시계를 4등분해서 이쪽에 12가 있고 이쪽은 3이 있고 이쪽은 6이 있고 이쪽은 9가 있죠. 시간을 나타낸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는 1 있고 2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분침을 규정해서 봅시다. 분침은 한 바퀴를 다 돌면 몇 분이에요? 한 바퀴를
다 돌면 몇 분? 60분이 되죠. 한 바퀴를 분침을 기준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단위는 분침이에요. 분침이 12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면 우리가 1시간이 움직이는 거죠. 그치? 1시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하다가 한 바퀴 다 돌아서 1시간일 때가 한 바퀴 다 도는 거니까 그때는 60분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한 바퀴를 다 돈다는 얘기는 각도로 본다면 360도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60분에 360도로 움직이는 거니까 만약에 1분 기준으로 본다면 몇 도를 움직이는 건가요? 360을 6으로 나누면 60으로 나누면 6도가 되겠죠. 1분의 분침은 6도씩 움직입니다. 1분 지나면 6도, 2분 지나면 12도, 3분 지나면 18, 4분 지나면 24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X분 동안 1분 동안 분침이 회전한 각은 6도인데 X분이면 6X만큼 돌아가 있겠죠? 회전 각도가. 그때 그 각도를 Y라고 했으니까 Y는 6X. 무슨 비례죠? 네, 정비례입니다. 4번은 틀렸고요. 시속 X로 50km를 갈 때 시속 Xkm로 50km 갈 때 시속은 속력을 말하고 그 X는 속력입니다. 50은 거리를 말하겠네요. 걸린 시간 Y. 그럼 시간을 구하는 공식, 거속시 공식이죠?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무슨 비례? 반비례. 네, 정답은 1번, 3번, 5번이 정답이죠. 반비례 그래프 중 좌표 쪽에 가장 가까운 것, 이거 저번 시간에 했는데 기억나요? 기억나요? 정비례는 관계식 어떻게 써진다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고요? 그죠? Y축에 가깝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반비례에서는 관계식이 어떻게 써지나요? 그렇죠. 이렇게 써지죠. 그럼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원점에서 멀어진다. 혹은 책에서 뭐라 써 있었냐면 좌표축에서 멀어진다. X축, Y축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좌표축에 가장 가깝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A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분자의 절대값이 가장, 이제 분모가 다 X 형태니까 분자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걸 찾으면 될 텐데 여기 절대값 마이너스 얼마인가요? 5. 여기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 일단 얘는 그럼 답이 아니네요. 이거 더 작으니까. 여기 1의 절대값 1. 그럼 얘도 답이 아니네요. 이게 더 작으니까. 여기 4의 절대값 4. 얘도 답이 아니에요. 8의 절대값 8. 얘도 답이 아니네요. 정답은 3번이 절대값이 가장 작기 때문에 원점 혹은 좌표 쪽에 가장 가깝게 붙어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으로 붙어 들어온다는 얘기죠. 다른 것들이 옆으로 퍼져갈 때 쟤는 굉장히 원점이 가깝게 붙어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뜻이죠. 5번 문제. 100g에 2,000원인 초콜릿 Xg의 가격을 Y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00g에 2,000원이에요. 근데 Xg 가격을 Y라고 했지? 그럼 기준이 좀 안 맞지 않나요? 여기는 Xg이라는 얘기는 단위값을 몇 g으로 봐야 되죠? Xg이라고 표현됐다는 얘기는 단위를 몇 g 단위로 봐야 돼요? 단위를 물어봅시다. 만약에 10g, 20g, 30g, 40g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무게가 늘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얘는 단위값을 몇 g으로 보면 돼요? 10g이 단위값이에요. 10 곱하기 1, 얘는 10 곱하기 2, 10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단위값은 10 곱하기 x 이런 형태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럼 아까 말한 좀 10g 단위로 이렇게 10g 단위로 넘어가면
이 단위값을 표현할 때는 10x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10 곱하기 1, 10 곱하기 2, 10 곱하기 3, 10 곱하기 4, 10 곱하기 x, 10x. 그럼 100, 200, 300 이렇게 할 때는 단위값이 얼마예요? 100x가 되는 겁니다. 100이 단위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수가 붙으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위를 100x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x로 표현됐다는 얘기를 10단위로 보면 10x, 100단위일 때는 100x인데 얘는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는 단위의 크기를 얼마나 잡으라는 얘기죠? 다시 10, 20, 30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얘네들을 단위로 표현할 때는 10x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100, 200, 300, 400 이렇게 늘어갈 때는 얘 기준은 100x가 되죠. 아까 말한 대로 100 곱하기 1, 100 곱하기 2, 100 곱하기 3, 100 곱하기 4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럼 10x일 때는 10, 20, 30으로 하는 거고 100x일 때는 100, 200, 300으로 하는 거고 1000x면 1000, 2000, 3000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럼 1x면 1, 2, 3으로 간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그럼 결론은 얘는 xg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는 단위값의 기준이 1g 단위로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좀 그램이 안 맞잖아, 그러면. 우린 단위를 1g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1g당 얼마입니까? 근데 얘는 100g당 2,000원이라잖아. 그럼 이제 그램 바꿔놔야 되겠죠. 100g당 2,000원짜리야. 그럼 1g당은 얼마짜리로 봐야 되죠? 20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전체 금액을 100으로 나누게 되면 1g당 가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100g당 2,000원이 아닌 이 뒤에 있는 가격을 보니까 그램수를 보니까 1g당 20원짜리인 초콜릿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그때 1g당 20원이에요. 그럼 1g이면 20원이죠. 그럼 2g이면 얼마예요? 20 곱하기 40원이고 3g이면 20 곱하기 3, 60원이겠죠. 그러다가 문제에서 원하는 xg이 되면 20 곱하기 x, 맞아요? 이게 뭐라고요? 가격. 따라서 이 관계식에서 요구하는 바는 이 관계식은 y는 20x라는 관계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번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y는 2000x이다. 아니다. y는 20x이다. y는 x에 정비례한다. 그렇다. x분의 y 값은 2000으로 일정하다. 아니다. 20으로 일정하다. x의 값이 2배가 되면 y 값도 2배가 된다. 맞다. 맞는 거 사는 거죠? 네, 2번, 그 다음에 4번. 초콜릿 250g 가격은 초콜릿 250이라는 얘기는 이게 x 값을 말해요? y 값을 말해요? 초콜릿의 무게는 x 값을 말합니다. y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x 값이고 이 금액이 y 값이라는 얘기죠. 근데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 y는 20x를 만족하는데 이 숫자를 나란히 집어넣을 때 이 식이 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y는 5000을 집어넣고요. 20 곱하기 x에 250을 집어넣어요. 성립합니까? 성립해요? 네. 0 2개 붙고 25, 2를 곱하면 50이니까 0 2개 50 붙으면 네, 5000이 맞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2번, 4번, 5번까지가 정답이 됩니다. 시험에도 자주 기출되는 문제입니다. y는 a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저걸 보면서 머릿속에 뭉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저식을 보면서 정비례구나. 문제 앞에 써 있네요. 안 써 있어도 떠올라야 됩니다. 이거 정비례구나. 그 다음은 뭉게 뭐가 떠올라야 되죠? 관계식은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래프. 뭐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럼 다시 뭉게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빨리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쭉 정리가 돼서 그래야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죠.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
A가 함수일 때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 됐죠? 자, 1번.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원점을 지난다. 맞다. 이거 맞는 말이다. 1,A를 지난다.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확인해 보려면 대입해 보라 했죠? X에 1 집어넣으면 Y가 A가 나오느냐? 맞더라. 네. A가 음수일 때 이거네요. 2, 4와 4, 4를 지난다. 맞다. A가 양수일 때 이겁니다.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나요? X가 증가할 때 익히라고 했죠? 오른쪽으로 갈 때. Y가 감소한다. 아래로 간다. 오른쪽 X 커진다. 위로 간다. Y 커진다. 왼쪽 X 작아진다. 아래로 간다. Y 작아진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오른쪽 갈 때 그래프는 아래로 가느냐? 아니잖아요. 오른쪽 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죠.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고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X축에 가깝다? 아니죠. 어디 가까워요? Y축에 가깝다. 이게 틀렸네요. 이게 정답은 4번, 5번이 됩니다. 이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이다. 이때 상수 ABC에 대한 대소 관계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먼저 물어봅시다. 물어볼게요. ABC만 놓고 보면 A의 부호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에요. 왜죠? 얘는 1, 4와 3, 4를 통과하잖아요. 근데 B와 C는 몇 사와 몇 사를 통과하는 직선이에요? 2, 4와 4, 4를 통과하는 직선이니까 B와 C의 부호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크기를 봤을 때는 A가 제일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음보다는 양이 큰 거니까. 그럼 그때 C 같은 거요. 이런 거 붙어있는 건 답이 안 되겠죠. 안 되고요. B 안 되고요. 남은 건 3번 아니면 5번에 정답이 있다는 뜻이죠. 이제 보기를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남은 건 그럼 B와 C 중에 누가 더 클까인데 B와 C의 크기 봤을 때 B의 절대값이 큰가요? C의 절대값이 큰가요?로 물어보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깝다고 그랬죠? 누가 더 Y축에 가까워요? B. 그럼 B의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인데 여기 조심할게. 음수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실제 숫자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오히려 이쪽이 더 커진다. 맞아요? 네. 그럼 마지막에 여기까지 붙이면 되겠네요. 이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8번. 자,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란 뜻은 이 점을 관계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관계식이 필요하네. 첫 번째 풀이 관계식을 구하자.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무슨 비례? 정비례구나. Y는 AX. 그럼 이 식을 완성하려면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점 하나가 나와 있네요. X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Y는 8이 나오는 관계 정비례더라. 대입합니다. Y에 8, X에 4, 마이너스 X에 대입하는 겁니다. A는 놔둬야 되겠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8이 되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2.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자, 나머지 점을 대입하는데 대입해도 괜찮지만 서로의 관계를 보세요. 여기 있는 점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는 얘기는 이 관계를 만족하는 x, y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 관계가 뭐냐면 x 값에 몇 배를 하면 마이너스 2배 하면 그게 y 값이 된다. 맞아요? 그럼 x 좌표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y 좌표가 되는 점을 찾아야 돼요. x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y 좌표가 되나요? 네, 되네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x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 좌표가 되나요? 아니네요. x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렇게 되나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나요? 네. x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나요? 네. 정답 1번, 3번, 5번. 자, 이런 방식이 있는 방식의 반면에 이제 두 번째 방식 보세요. 정비례에서만 성립하는 조건이죠. 정비례네? 그럼 정비례면 관계식이 y는 ax일 테고 따라서 a 값을 구하게 되면 항상 x 좌표분의 y 좌표하면 늘 일정한 숫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점이 하나 나와 있어요. x 좌표 마이너스 4분의 y 좌표 8 됐어요? 약분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럼 저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 했을 때 답이 이렇게 나온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2.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이건 얼마입니까? 그러면 좀 계산 불편하죠? 분모 2 곱하시면 돼요. 분자도 2 곱하겠죠? 분수의 특징이니까. 분모에 어떤 수를 곱하면 분자도 똑같이 곱한다. 그럼 얘는 약분되고 분모는 1, 분자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2. 그럼 답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1번과 3번과 5번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반비례하고 x가 마이너스 6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다. 이때 옳지 않은 걸 보시오. 자, 반비례 그래프니까 당연히 y는 x분의 a라고 쓰시죠. 그리고 x와 여기를 대입해서 이제 값을 찾습니다. a 값을. 근데 그래도 되지만 반비례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a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 a를 구하는 공식은 얘네들이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x, y를 곱해라. 곱하면 음수, 양수, 약분하면 2가 되고 2, 4, 8. 자, x값이 2배가 되면 y값 2분의 1 된다. 맞습니까? 네. 네, 반비례니까 그렇게 되겠죠. 역수배로 늘어가는 것. 관계식 이거다. 네, 맞죠?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가 마이너스 4이다. 그런지 안 그런지 얘네 곱해보면 알죠? 곱해서 얼마 나와야 돼요? 8. 그중에 얘네들은 곱하면 16이 나오죠. 서로 안 맞으니까 얘가 틀린 답이네요. 얘를 이거 곱해보면 8 나오나요? 안 나오네. 마이너스 8이 나오잖아요. 8과 마이너스 8은 다른 거다. 네, 틀렸고요. XY 값은 8로 일정하다. 네, 맞는 말이고. 정답은 3번, 4번이 틀렸다. 1의 관계식이 나와 있고 10,a를 지난답니다.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럼 y에 a, x에 10을 대입하면 약분해서 4.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반비례 그래프의 점은 이 점을 지난다. 이것도 뭐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x에 b, y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x에 b, 마이너스 b분의 20. 자,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랑 곱한 값이 분자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값과 여기 있는 분모를 서로 맞바꿔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런 계산법 알아두면 좀 계산이 편해집니다. 그럼 b가 1이 가고 마이너스 4분의 20. 약분은 얼마예요? 5. 그래서 a는 4, b는 5. 둘을 더하면 9. 네, 5번이 정답이에요. 그래프가 9,1을 지날 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 x좌표, y좌표 모두 정수인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보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으세요. 네. 이번에 설화 중에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네. 이게 왜 하나를 쳤냐면 설화 중 교과서에 없는 문제예요. 실제로. 이번에 시험 볼 때 애들이 많이 틀린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학원 학생들 잘 맞췄어요. 그럼 내가 예상 문제 이걸 줬거든.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중요한 내용인데 교과서에 빠져있길래 이거를 연습 문제 풀 때 이게 곳곳에다 이렇게 줬어요. 몇 번 연습하라고. 근데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생은 잘 맞췄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 애들이 꽤 이거 많이 틀렸다고 그러더라고. 연습이 안 돼 있는 애들은.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9,1을 지날 때, 그쵸? a 값은 금방 구할 수 있죠? 반비례 관계니까요. a 값 구하려면 x좌표, y좌표 곱하면 된다고 그랬나요? y는 x분의 9가 된다. 이렇습니다. 자, 근데, 그럼 y는 x분의 9라면 그래프 모양은 1, 4와 3, 4를 지나며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런 쌍곡선의 형태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9,1이라는 점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9,1. 뭐 이런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어떤 특정 x좌표, 어떤 점에 어떤 특정 x좌표와 어떤 y좌표가 모두 다 알고 보니 얘처럼 정수이더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든다면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둘 다 정수는 양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x가 뭐 4일 때 y는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x가 마이너스 5일 때 y는 7 뭐 이런 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정수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이 안에 이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 점 중에 x좌표, y좌표가 정수인 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를 물어봤어요. 이해됐나요?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해석을 두 가지로. 첫 번째 해석은 y가 정수잖아요. x도 정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다 보니까 이 분수가 답이 정수로 나오려면 이 분모에 있는 정수는 9의 약수가 돼야죠. 그렇지? 9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1분의 9, 9라는 정수가 나오죠. 2분의 9, 정수인가요? 2분의 9는 분수지 정수가 아니잖아. 3분의 9, 정수인가요? 네. 4분의 9, 안 되고, 5분의 9, 안 되고, 6분의 9, 안 되고, 7분의 9, 안 되고, 8분의 9, 안 되고, 9분의 9, 되고, 10분의 9, 안 되고, 그 다음부터 다 안 되고. 그럼 쓰다 보니까, 9의 약수니까, 여기 x, 이 자리가 x자리였죠? x에 들어오는 숫자는 9의 약수인 1, 3, 9. 이렇게 3개겠구나. 답을 3개.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왜, 선생님, 3개. x가 1. 그럼 y도 하나.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하면, 그럼 답은 6개 아닙니까? 6. 맞아요? 틀렸어. 답은 맞지만 설명이 틀린 거죠. 그치? 지금 우리는 x 좌표와 y 좌표의 순서상이 모두 정수인 거니까 점이 총 몇 개가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점이. 근데 x 값이 1이면 y 값은 얼마예요? 9예요. x가 3이면 y는 3. x가 9이면 y는 1. 그럼 이렇게 되면 점이 몇 개 나오죠? 3개 나오는 겁니다. 9,1, 3,3, 1,9, 3,3, 9,1. 근데 정수는 양음이 다 존재하죠. 꼭 양만 있을 자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 중이면 여기 있겠죠. x, y가 모두 양수인 건. 근데 그래프가 여기만 있자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다는 얘기는 x가 음일 때 y도 음인 점도 x가 음일 때 y가 음인 점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약수 중에 양의 약수 말고 음의 약수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9.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9일 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점이 다시 3개가 더 나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3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3개, 여기 3개, 총 몇 개? 6개 점이 정답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아예 처음부터 여기에 x를 좌변에도 곱해서 x, y는 9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분수가 아니고 두 개의 정수를 곱해서 9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약간 구구단처럼 계산하는 거죠. x와 y가 각각 정수일 때 두 정수를 곱해서 9가 되는 거. 구구단. 1하고 9, 3하고 3, 9하고 1. 근데 양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음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일 때 마이너스 1. 총 몇 개? 6개. 이렇게 점 1,9, 3,3, 9,1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표현하는 거죠.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P의 좌표가 3일 때 A 값을 구하시랍니다. 자, 이것도 별표.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를 배우든 간에 그래프가 2개 이상일 때가 있어요. 하나의 그래프가 그려진 게 아니고 그래프가 2개 이상이 겹쳐져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인 교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죠?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좌표 평면에는 무수히 많은 XY 좌표가 존재하죠. 그 점 중에 여기 있는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특징들은 뭐냐면 그 많은 XY 중에 X와 Y를 곱해서 18이 되는 숫자들, 이건 정수뿐 아니라 모든 숫자 곱해서 18이 되는 그런 점들을 쫙 모아둔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X좌표에다가 어떤 숫자 A를 곱했더니 Y좌표 Y가 나오는 그 점들을 쫙 모아둔 게 여기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무수히 많은 x좌표와 무수히 많은 y좌표 중에 여기 있는 노란색 점과 여기 있는 노란색 점은 반비례는 만족하지만 정비례를 만족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점은 얘랑 관련이 있지만 얘랑 관련 없잖아. 그럼 그래프가 겹쳐서 나왔을 때, 두 개 이상 겹쳐 나올 때 이런 점들은 둘 다를 만족하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점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 딱 여기 얘랑 얘만 이건 정비례 그래프 위에는 동시에 반비례 그래프도 있죠. 저기 있는 점들이 이 정비례와 반비례를 모두 만족할 거라는 얘기죠. 모두 만족한다는 얘기는 둘 다 대입할 수 있는 점이 돼. 두 그래프에다 모두 다 대입할 수 있는 점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점이 안 찍혀 있잖아. 점이 표현이 안 돼 있잖아. 이게 어딘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근데 얘는 알고 있네요. 점 P. X가 얼마일 때? 3일 때, Y가 근데 아직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밝혀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문제가 스르륵하고 풀릴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이 교점은 정비례도 대입이 가능하고, 반비례도 대입이 가능한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교점, 지금 이 문제 점 P에는 저 교점을 정비례에다 대입할 겁니까? 반비례에다 대입할 겁니까? 왜 반비례? 굳이? 그죠? 두 개는 만약 막상 비교해보면 반비례는 식이 잘 나와 있잖아요. X하고 Y만 대입하고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X, Y만 잘 대입해 라고 돼 있는데 정비례는 X, Y를 대입해도 어차피 A도 모르기 때문에 얘네가 막 들어가. 근데 A가 나 얼마인지 모르는데 니네 들어와도 나 복잡할 텐데 왜 복잡한데 들어오려고 그래? 그럼 간단한 쟤한테 먼저 가서 Y부터 먼저 밝혀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정비례가 아닌 일단 반비례로 먼저 대입합니다. 그럼 X에 3을 대입하게 되면 그때 Y 값은 3분의 18 약분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점P가 나오는 거예요. 점P를 구했어요. 3,6이래요. 그래? 그러면 이제는 반비례에다 식을 집어넣었으면 이제는 정비례 식을 한번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점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y가 6이고 x가 3이니까 3의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a 값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 포인트만 잘 짚으면 돼요. 앞으로 항상 그래프 두 개 이상 겹쳐 있을 때는 교점을 찾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x, y 사이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정비례한다잖아요. 정비례하면 뭐라 배웠어요? x 좌표분의 y 좌표가 항상 일정한 답이 나와야 되죠. 이거 얼마예요? x좌표, y좌표. 마이너스 6. 그럼 얘도 그러네? 마이너스 1분의 a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니까 a는 얼마죠? 6.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럼 여기는 b. a는 구했고요. b. x 좌표분의 y좌표 하면 답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럼 얘네들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18은 b. b 값이 얼마예요? 3. C값은 X좌표분의 Y좌표면 답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요. 곱하면 C값은 마이너스 24. 자, 이제 숫자를 집어넣읍시다. 6,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4. 그럼 얘는 3이 되고요. 3 플러스 마이너스 24. 정답은 마이너스 21. 이렇게. 이것도 좀 더 어렵게 나왔어요. 비슷한 그림인데 좀 눕혀가지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정비례 관계가 있는데, 점 AB가 모두 다 X좌표가 8일 때 얘도 8, 얘도 8이라는 얘기죠. 8컴마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Y좌표가 저절로 구해지지 않나요? 여기 이 점은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X에다 8을 대입하면 Y좌표 40이 나올 테고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X에다 8 대입하면 약분하고 2, 3은 6이 나오겠네요. 괜찮죠? 자, 남은 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건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잖아요.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생겨먹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이거를 밑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밑변 길이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y좌표가 40이고 요 밑에 있는 y좌표가 6이잖아요. 그럼 40-6이 이 길이 되지 않나요? 40에서 요만큼 길이를 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40에서 6 뺀 값 얼마죠? 34. 이제 높이 찾습니다. 높이는 항상 변하지 않는 규칙이잖아요.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까지 수직의 길인데, 지금 이게 수직을 이렇게 내려 긋다 보면 여기 보이지 않는 이런 보조선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연장선이 필요하고 이 길이 구하는 건데 이 길이 얼마예요?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은 길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뭐라 써져 있죠? 8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 길이가 8이라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4 곱하기 높이 8 이렇게 약분하면 17 그래서 곱하면 얼마인가요? 146?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140명 아니에요? 136. 네. 근데 이거, 선생님, 인호가 이거 질문했을 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 내가 다르게 풀어준 것 같은데? 선생님 한번 풀어줄 때, 이 삼각형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빼서 여기를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더 쉽네요. 근데 이렇게 푸시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네, 삼각형 AUB의 넓이는 136이 정답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기체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라는 얘기는 부피랑 압력을 곱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타난다. 동의하세요? 동의 못하겠어요? 봐봐. Y는 X에 반비례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관계식이 Y는 X분의 A였고 따라서 XY를 곱하면 항상 일정한 상수가 나오죠. 여기 Y에다가 부피 집어넣고 여기 X에 압력 집어넣으면 딱 이 관계 아니에요? 부피와 압력을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Y는 X에 반비례한다? 그럼 Y와 X를 곱하면 일정한 숫자 나오듯이 부피와 압력을 곱하면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답은 깔끔하게 끝나겠네요? 여기 부피 10일 때 거기에 대응되는 짝지어진 기체 압력은 3. 이 값과 또 다른 부피 4일 때 내가 구한 압력을 몰라서 그냥 Y라고 합시다. 둘을 곱하면 같아진다. 약분 1. 여기는 3. 따라서 Y값은 얼마? 9. 기체 압력은 9가 된다. 괜찮아? 자, 마지막 문제 갑시다. 16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반비례, Y는 X분의 A의 그래프 2다. 그 딱 반비례 그래프죠. A와 C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며 직사각형 ABCD 넓이가 48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원래 이 문제 정석적으로 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별표 치세요. 2개. 네, 교과서에 있으며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내년이 여러분 똑같은 교과서라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 다 설화종으로 가지 않나요? 근데 이번에 교과서 바뀐대요. 저희 때. 바뀐대요? 마지막 이 문제. 이거는 근데 원래 원풀이 되려면 좀 어렵게 설명돼 있을 겁니다. 보통 해설지가 좀 어렵게 설명돼 있어요. 이유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 대칭관계에 대한 이해가 특히 교과서에 없는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설명을 못 하다 보니까 괜히 문제를 어렵게 돌아서 푸는데 그럴 필요 없는 게 반비례 잘 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봐. Y는 X분의 6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3,2라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Y값은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아직 말을 잘못해요. 죄송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럼 이 그래프 위에 어딘가에 마이너스 3,2라는 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쯤에 있겠죠? 대칭 위치상? 여기쯤에.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값은 마이너스 여기. 자,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어떤 점을 기준으로 대칭 관계일까요? 그치? 대칭은 서로 맞대고 있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점과 이 점을 잘 보니까 대칭 관계라는 얘기는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정중앙에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지. 그 정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원점이 있죠.
반비례는 모든 점이 원점 대칭점이 존재해요. 여기에 있는 점의 원점 대칭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점의 원점 대칭점은 여기 있어요.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이야. 이해했니? 그럼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을 이렇게 이으면 얘네들 무슨 관계라는 얘기죠? 원점 대칭 관계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 두 점도 원점 대칭이겠지. 그 얘기는 요 길이가 3이면 요 길이도 3이죠. 그럼 이 길이가 만약 얼마가 주어진다면 그 길이와 똑같은 이 길이도 같은 길이로 주어질 거나 이게요. 됐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은 이 사각형의 넓이가 48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각형 구해보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인데 가운데 이렇게 X축, Y축이 통과되면 여기 뭐가 있는 거냐면 원점이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여기 3, 여기 3, 그럼 이 가로 길이 얼마죠? 6이 돼요. 6과 얼마를 곱해야 넓이 직사각형 48이 나오나요? 8이죠, 8. 그럼 이 길이 얼마예요? 4. 이 길이 얼마입니까? 4. 그럼 이 점의 좌표 얼마라는 얘기죠? 3, 마이너스 4라는 얘기예요. 왜 이 점입니까? 그러면 이 네 점 중에서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이거 아니면 이거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럼 x가 3일 때 마이너스 4, y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저 a 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반비례에 있는 상수 값은 얘네들이 뭐 하면 된다고요? 곱하면 된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2가 정답이에요. 알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해됐죠?